열. 안녕하세요,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블랑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게 도구적 동기였는데, 그래, 통합적 동기로서, 난 그 나라에 살고 싶어. 혹은 나는 언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 영어를 공부하면서 뭔가 즐거움이 있어. 내 머리가 좋아지는 걸 느껴. 이런 이유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MC 소리는 어땠어요? 주로 비디오 영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학습했다고 사실을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영어를 공부했는지, 영어 공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스스로 이런 미국 문화에 흥미를 느껴서 그래서 조금 더 하게 된 건 있죠. 그래서 그때 에이브릴 라빈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는데 에이브릴 라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이대 조금 나왔는데 에이브릴 라빈을 좋아하면서 그 미국 문화에 조금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알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친구들이 영어를 잘 가르쳐요. 친구들이 다 영어로 해리포터를 읽는데 멋지다. 나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친구들이 해리포터 그 뒷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쓴다고? 불의 잔 3편이 나왔어요. 근데 불의 잔 4편이 나올 때, 불의 잔이 3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편이 나올 때까지 텀이 좀 있었어요. 한 1년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영어로 뒷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교환 일기 쓰듯이. 근데 그것도 외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식들인데. 필기체로 씁니다. 필기체로. 진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이 뒷이야기를 함께 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이걸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근데 나는 얘들이랑 뭔가 같이 놀만한 대상 정도는 돼야겠다. 나도 뭔가 장착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peer pressure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 허세가 되었죠. 허세 영어 했습니다. 근데 약간 허세로 배우기에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쵸. 되게 신기한 그런 경험. 처음 들어봤어요. 그 친구들 다 외국을 살다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장블랑은 영어 공부 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단 해야 되니까 시작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처음에 배웠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명사, 관사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용어 외우고 문제 풀고 틀렸다고 오답 정리하고 깜지 만들고 이런 그냥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영어 대사 같은 걸 듣다 보니까 좀 내가 배운 영어랑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암기한 영어랑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랑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를 파악하면서 영어를 배우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사를 외우면서 오디오 파일만 따가지고 대사를 외웠거든요. 그러면서 영어에 좀 재미를 붙이고 그 대사를 실제적으로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재미를 붙이면서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영화를 본다거나 누구랑 뭘 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법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게 난 조금 재밌었고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난 이런 과정이 조금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다분히 과목으로서 영어를 사실을 좋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 게 나는 그런 것 같아. 과목으로서 영어가 좀 재밌었어. 저는 그 문화에 약간 흡수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방학 숙제로 펜팔 만들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무작위로 아무튼 보내서 펜팔을 제가 맺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친구 1명, 캐나다에 있는 친구 1명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렇게 영어로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내가 영어로 해서 진짜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친구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큰 재미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땐 특히 외국인이랑 생각이 통하는 접점이 영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통합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그렇죠. 위해서 내가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 문화에 통합되고자 하는 노력은 엄연히 아닌데 그래도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죠. 내적 동기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인테그레이티브 하지만 외적인 동기도 있었어요. 그 엄가다 중에 일부러 엄마가 외국인만 보면 저를 불러와가지고
항상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만 보면 항상 친하게 지내서 네팔 아줌마랑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네팔 아줌마랑 노래방을 갔다고요? 네팔 아저씨가 저희 동네 국비 장학생으로 왔는데 그 아줌마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트 전단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주고 이랬어요. 아줌마 진짜? 오늘 섬유 유연제 세일합니다. 갑시다 이런 거. 와, 엄마가 되게 난부신 분이시네요. 그죠? 엄마가 난분이시네요. 이건 그죠? 엄가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노다지는? 저도 영어 배우는 게 재밌었는데 그때 왜 재밌었냐면 어릴 때 프랑스어 배울 때가 재밌었던 기억으로 언어 배우는 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에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프랑스어 배울 때 뭐가 재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없는 타입의 취미가 프랑스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DIY 가구 만들기 이런 게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에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 만들기, 집 꾸미기 이런 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재밌어서 굳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가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보는 게 재밌어서 계속 그런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다 보니까 프랑스어가 잘 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언어 배우는 재밌는 게 영어를 나중에 배울 때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아까 다른 분들처럼 영화도 찾아보게 되고 TV 프로그램도 영어로 된 거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재미가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냥 도구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구적 목적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를 할까?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결국에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 학생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얘네가 진짜 그렇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이돌들 요새 외국에 나가서 공연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영어로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영어가 좀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의무교육이지 않느냐. 중학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고. 그래서 너희는 이 영어 공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면 약간 그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위해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영어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근에 되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성인 영어들이 되게 영어 여행을 모티베이션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성인들이 여행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책을 검색해 보니까 여행 영어가 검색하니까 763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행 영어가 되게 핫 이슈고 요즘에 스터디 찾는 스터디 서치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다 여행이 모티베이션으로 처음에 나오거든요.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다든지. 그런데 여행이 꼭 영어권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나요? 근데 대부분 영어만 적당히 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얼추 다 먹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권이라고 해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려면은 그 사람이 남들이 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언어 하나를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잖아요. 그게 보통 영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요즘에 그 여행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하는 예능이 되게 많잖아요. 실명될 때. 인식당 이런 거. 거기서 막 이서진 배우 영어 되게 잘하는데 거기서 스페인이었고. 이서진은 뉴욕에서 대학을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이 스페인이었다고. 근데 좋은 롤 모델이 된다 이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또 멋있게 잘하는. 그리고 또 유준열 나온
꽃보다 정션. 거기서도 아프리카 갔는데 우리 유준열 배우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항상 뭐 유준열 영어 실력 뭐 이런 게 한때 같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사람들한테 나도 저런 연예인처럼 영어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런 동기를 심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사실 못하면 여행 가서 바가지 쓸 일도 많고 따지고 싶은데 못 따질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런 그쵸?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죠.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가면 웬만큼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다 따지죠. 걔네들이 오히려 영어를 못한 척을 하지. 근데 친구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거 나왔는데 말도 못하니까 막 안 하고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혼자 아울렛에 갔는데 제가 너무 살이 쪄서 수영복을 차마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샹그리아 한 잔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1리브로를 준 거예요. 1리터를 준 거예요. 근데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1리터를 다 먹고 나니까 비키니를 살 수 있더라고요. 뭐야 지금 무슨 맥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비키니 구매. 자신감 업? 그렇죠. 이거는 저 알코올 이펙트 아닌가? 언어를 못한 스튜피드. 어렵게 됐죠. 생민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해외여행이 원래는 금지가 됐던 거 아시죠? 해외여행이 1960년대에는 이제 뭐 나중에 해외에 돈 벌러 간다 이런 거 빼고는 경제개발을 빼고는 아예 금지가 됐었대요. 근데 1980년대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되면서 정말요? 그때부터 처음 들어보는. 그때부터 그래서 해외여행이 금지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새로 아 지금 팩트체크를 여기서 팩트체크를 여기서 박정희 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부터. 아 너무 웃겨. 아 누구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아닌데. 원래는 뭐 정부 수립하고 나는 애초에 전쟁도 하고 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엔 아예 법적으로 막은 거죠. 1963년, 65년, 68년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다가 이제 80년대부터 풀려가지고 89년에 완전히 풀려가지고 89년에? 네, 89년에 이제 88올림픽이 88년도에는 이제 40세 이상으로 관광 연령이 확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서 궁금했던 1989년에 게 88올림픽을 개최했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거 아니야, 그렇지? 오는 건 되는데 오는 건 가는 되는데 가는 건 안 됐다. 가는 게 안 됐다 이거죠. 되게 신기하다. 그 전까지는 또 89년 전까지는 단수 여권이에요. 한 번 가는 것만 돼. 한 번? 그쵸. 그러니까 한 번 그때만 이제 여권을 만들고 한 번 돌아오면 땡이라는 거죠. 한 번 갔다 오는 것만 된다. 근데 1989년부터 복수 여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권 유효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예요. 저도 10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40년짜리 여권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면 자유가 됐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도 막상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지는 못했겠죠. 그 경제적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경제적 수준도 되고 뭐 하니까 엄청 많이 여행을 가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엄마들 해외여행 가는 그런 클래스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왜 공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도구적인 이유, 취업, 입시, 뭐,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좀 독특하게, 우리처럼 독특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실 마이너 아닌가요? 그쵸. 마이너?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나라 뭐 영화가 좋다든지 드라마가 좋다든지 음악이 좋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멋있어 보여서 여자 꼬시려고 그런 사람 꼭 있어. 꼭 있어. 아, 슈즈에 헨리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 꼬시려고. 영어 잘하는 남자 멋있어 보이나요? 약간 재미교포 ST 아니에요? 재미교포 ST? 난 좀 재미있고 좋아하는데. 아, not my style인데. 난 재미 스타일 좋아해요. 재미 넘치고요. 그치. 그 영어 공부해야 하죠, 사실은. 그쵸. 공용어, 그 잉글리시에 이제 링과 프랑카라고, 영어가 사실은 되게 non-native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도구적인 언어가 되잖아요. 영어 공부는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굳이 영어를 의무 교육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프랑스어가 아니라 왜 영어인가?
수학서보다는 영어가 더 많이 쓰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제2외국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영어가 그런 외국어가 주요 과목이고 왜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의문을 품어봤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도구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의무교과, 필수교과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국영수 중에 수학 진짜 쓸데없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애들이 수학 진짜 쓸데없다. 근데 수학이 도구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이제 사는 거랑 도구학문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학문 자체로서 그 내용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기보다는 그 학문을 이용해서 다른 지식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학문이 된다는 거죠. 사고력도 넓힐 수 있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또 다른 학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영어를 이용해서 영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이용해서 영어 교육에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론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린 나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고 발달이나 어린 나이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한 포인트가 왜 굳이 영어냐 이 말 아니었나? 노다지가 말한 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왜 어학이냐? 네, 왜 어학이냐? 제2외국어를 하냐? 왜 영어냐까지 연결시키면 옛날에 팍스 로마나였잖아요. 근데 이젠 팍스 아메리카나니까 미국이 힘이 더 세다 이거죠. 옛날에 로마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영어 해야죠. 우리 4,000년 동안 해오던 거 아닙니까? 중국어 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어 하다가, 이제 영어 해야죠. 모든 사람이 한국어 하지 않는 이상, 영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약간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영어 그쵸? 필요한가? 필요하다. 왜 그쵸. 필요한가? 많이 살면 되니까. 그치? 한국말로 소통 안 되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전 국민이 의무교육까지? 아니면 국민공통교육까지? 그 정도 좀 무리인가요? 근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통계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그 그래프, 이런 거 있죠. 표. 원래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통계 공부를 하면서 난 좀 재밌었던 게, 통계적 리터러스가 이런 거구나. 이 표를 읽고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은 가지는 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더 하느냐 더 안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의 몫인데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언어 교육에 대한 거는 어떤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저 생각이고 그걸로 그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아까 말한 값이 가장 높은 언어잖아요, 영어가. 저는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사교육,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단어,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읽기, 그렇죠. 기본적인 쓰기 이 정도지 사실은 교육 네. 과정에서 바라는 것도. 그렇죠. 근데 저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수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습자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들이 그 기본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동의를 하는 것도 없고 더 높으면 좋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계속 이렇게 상향 평준화 되는 게 아까 영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계속 달려가고 있어.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근데 그 끝 지점이 어딘지는 몰라. 물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싶겠지.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랑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난 의미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데 그걸 위해서 계속 만족시키려고 뭔가를 더 하고 돈을 더 투자하는 게 난 좀 낭비 같아 보였어.
결국은 상대적 가치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 사실 영어가 평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수능에서 예전에 상대평가였잖아요. 지금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상대평가일 때는 결국은 줄을 세워서 내가 얘보다는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얘를 밟고 올라가고 얘를 밟고 올라가고 얘를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상향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조가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어교육 시장이 사실은 성인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영어 실력을 막을 때 수능 점수로 우리가 실력을 가늠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생들 얘기할 때는 그렇죠. 나 근데 고등학생들도 모의고사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 변화는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수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국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알잖아요. 그리고 뭐 좀 차이가 있고 학교에서 배운 정도, 그 정도. 그래 영어도 그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오바마 안 하면. 이상한 게 수학은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수학 잘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나는 못한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난 수학 못해 뭐 이렇게 포기하는데 영어는 너도 나도 막 다 잘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하고 막 시원해지려고 하고 계속 시원해지려고 계속 뭔가 그런 해소를 하려고 하는 현상이 뭘 의도하신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목표가 원어민이 되는 거잖아요. 원어민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잘못된 목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원어민이 되는 게 사실 목표죠. 엄연히 말하면 그게 우리한테 많은 시간과 돈을 아껴주니까. 근데 우리 같이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목표가 네이티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목표 아니에요, 거의? 잘못된 목표죠. 근데 대부분은 그걸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품이 팔리는 거지. 쉽게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쉽게는 안 되지만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근데 언어는 네이티브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늘 항상 못한다고 생각은 하잖아. 영어 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 트레이너들 보면 몸이 진짜 좋잖아. 트레이너들 몸 진짜 좋잖아. 근데 운동을 해. 우리가 새해마다 뭐 운동 헬스장 맨날 가야지. 근데 누구나 다 트레이너 몸을 꿈꾸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건강하게 살고. 아니, 나는 운동 한참 할 땐 트레이너 같은 거. 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아. 아니, 류 대표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고, 뭐, 혈액순환 잘 되고, 그런 어떤 삶의 질을 약간만 높여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운동이 훨씬 더 재밌고, 편해질 텐데, 영어를 딱 생각을 하면은, 막, 의사소통 막 잘 되고, 막, 책도 술술 읽고, 뭔가 너무 과도한 목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냥 나는 성인 영어 뭐 과외를 신청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 뭐 이제부터 영어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되게 잘하고 싶다. 잘못된 목표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의사소통이 뭐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다라고 생각해 나는. 되게 많아. 그렇지. 그리고 그때 알잖아. 그 EBS에서 엄마들이 왜 얼굴 가린 채 그 스피커들의 그 말하는 걸 들어보고서 누가 영어를 잘하는지 어느 한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애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저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인터뷰하면서 그 말한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엄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외국인과 의사소통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잘못된 목표의 설정이라는 거지.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려면은 되게 많은 인풋과 되게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11,876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실제로. 근데 만 시간 이상이 넘는다는 거는 하루에 연으로 따져보면 몇 년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뭐 계산한 수치가 있는데. 계산한 수치가 있는데 또 또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소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10년. 그쵸? 근데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10년이었나? 8시간씩 10년이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네이티브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갖는 거니까 나는 그 목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으면은 그만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힘들죠. 자기 삶이 있는데 청소년기 이후에는 어렵죠. 근데 뭐 반기문 총장님 그 연설 자체는 엄마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그 반기문 총장님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럼요. 매우 잘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으로 아까도 말한 브루디에가 언어는 뭐 신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조음이나 구강기관의 사용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발음이 구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반기문 총장님 죄송합니다. 뭐 모든 사람한테 다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라,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라 그러는 거는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또 사람이 표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를 배웠는데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기본적인 영어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영어 교육을 전공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전공도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더 잘 표현하고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영어에 더 투자하고 그런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통의 욕구? 그런 욕구가 내가 본인이 그 욕구가 생겨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고 그렇죠. 바람직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상황이 뭐 우리나라에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그리고 거죠. 답답하면 하는 걸 하면 되지. 그래.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런 욕구가 애들이 그런 욕구를 이미 벌써부터 그 나이에 갖기는 힘든 것 같아요. 엄마들의 욕구인 그렇죠. 거지. 엄마들의 욕구인 엄마들은 거죠. 다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건 본인이 좀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가 엄청 썼어. 영어 교육에. 내 월급의 3분의 2를 쓴단 말이야. 그럼 네이티브처럼 잘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봤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학부모 한 명이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라는 게 제가 너무. 엄마가 그랬다는 거 엄마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좀 더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옛날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그거랑 뭐가 다른 거야, 나는? 영어가 이제 특히 엄마의 영어가. 대리만족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너의 영어 공부를 시켰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르니까 난 너무 힘들더라. 영어가 극복이 안 되더라. 너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했다. 대학을 갈 때 그 정도의 영어가 필요했어, 엄마들이? 그건 아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대학 갈 때를 지금 목표를 딱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영어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옛날에는 되게 쉬웠던 거 알죠? 그러니까 꼭 대학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의 욕구가 애들한테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교육 이런 게 과열이 된 게 왜 아닐까. 영어일까? 수학 공부거든요. 그러게요. 왜 수학 잘하는 다시 거 사회적 자본. 네.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있어 보임. 있어 보임이 좀 큰 것 같아. 얼마나 있어 보여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그치?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SNS 자꾸 영어로 올리잖아요. 그거 힙합. 맞아. 뭐 힙합은 사실 우리나라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음악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음악 장르인데
그런 힙합을 하는 가수라든지 뭐 레게 가수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뭐 소위 말해서 소울이나 뭐 스웩을 담아내려고 뭐 그들의 음악에 뭐 영어를 쓴다든지 심지어는 그들 음악을 들어보면 한국말도 되게 영어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girl 이런 거.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도 연예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여행 예능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싸이가 강남스타일 붐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영어를 잘해서 다행이었던지 영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영어 외국 좀 살다 왔다고 하더니 영어 진짜 잘한다. 인터뷰가 술술한다. 이런 것에 좀 저는 충격을 받았고 BTS가 요즘 매우 핫하잖아요. 미국에서 AMA 어워즈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봤을 때도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는 BTS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하는데 이제 랩몬스터만 영어를 잘할 수 있어가지고 뭐 쇼? 댄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그 음악이 유행했다는 것에 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 랩몬스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영어를 다 하는데 그 멤버가 되게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랩몬스터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그 인터뷰를 그렇죠. 랩몬스터의 뭐 영어 교육 비결은 프렌즈라고 하던데 비디오 영어.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약간 스웩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우리나라 가수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는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아까 에이브릴 라빈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에이브릴 라빈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인터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멋있잖아요. 맞아. 그럼 근데 그건 약간 팔리려는 사람과 이게 팔린 사람의 그 차이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에이브릴 라빈이 한국말을 잘했더라면 더욱 멋있었을 그렇죠. 것 같고 뭐 만약에 미국 가수 10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더라 하면 더욱 매력적일 것 같아요. 스머프의 그 초난강 있었죠? 약간 또 나이 나오는데 초난강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 어떻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는 영어 교육의 이유가 도구적 이유 크고 그리고 또 약간 허세도 있다. 물론 가장 이제 표면적인 대표적인 이유는 뭐 도구적 이유 그리고 소통하려는 거겠지만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도 한몫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멋있어야 하나. 그렇죠. 그쵸. 누구나 다 문구적으로 그렇지. 무리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우리 멋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왜 멋있어? 우린 좀 하는데 좀 해? 영어 교육 전문가라며. 근데 우리 영어 교육 전문가인데 항상 근데 그게 있어요. 원어민보다 저기 순위가 낮지 않니? 그렇죠. 그치? 그렇죠. 우리는 영어 교육 전문가라서 수액이 일단 자체 사라지면 본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세가 높으시니까 본전 찾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야기를 각자 간략하게 한 줄로 한 마디씩 들어가면서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영어는 허세다. money swag. 영어가 돈도 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돈이긴 하죠. 인정. 그래도 영어 쫄지 말자. 그래봤자 남의 말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영어가 꼭 의무적이어야 할 필요는 있는가? 소수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같이 기본은 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뭐 기본적인 문법이랑 기본적인 어휘 이런 거는 다 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너무 부인하지는 말자. 그렇죠. 다음 시간 주제는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하는가? 요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벌써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가? 5개월인데. 아기가 배에 5개월이. 그쵸. 지금 산모입니다. 5개월 태아인데 지금은 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핫토픽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알고. 그리고 제가 아는 뭐뭐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사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5월에 결혼을 결혼 안 하는데 했는데?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물어요. 우리 애기 나중에 외고 보내야 될까? 이제 폐지됐다는 얘기가 심지어 있는 외고 보내야 하나?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뭐야. 하늘도 안 났어. 아직. 수정 삭상도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결혼한 사람인데 아직도 벌써부터 묻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그치? 우리가 아는 그 대치동으로 최근에 이사간 손모.
예비 아니죠. 임대시도 갔으니까. 근데 아기가 만 0세예요. 태어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애한테 그렇게 영어책을 읽힙니다. 그러면서 엄가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핫한 주제죠. 사실은 영어 교육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가요? 우리 이런 말 쓰죠. The sooner the better. 과연 사실인가? 한번 다음 시간에 영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이만 안녕. 연구실 문 닫습니다. 안녕. 안녕.